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빅토리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가 끝나는 학교도 있고 끝난 학교도 있을 텐데요.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는 무수히 많은 수행평가를 내주곤 합니다. 그 수행평가에서 어떤 활동과 어떤 책을 읽어야 대학에 합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학과 선택의 망설임과 고1 혹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중간고사 끝났는데 무슨 활동을 하면 대학에 합격할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보고 따라해준다면 같은 시간을 활용하지만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학과는커녕 계열도 못 정했어요. 전 영상도 보지 말란 소린가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친구들도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한 검사를 통해 우리의 학생의 성향과 계열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로 한양대학교 전공 안내서에 있는 전공 적합도 검사인데요. 자신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모두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신이 체크한 부분이 A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알파벳이 보일 텐데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알파벳을 통해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과를 성향적으로 선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진 학생일지라도 쉬는 시간이나 공부하다가 지칠 때 본인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다잡는 기회로 삼아도 좋습니다.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빅토리 입실의 홈페이지 내에 입시 자료 게시판에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크게 6가지의 계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도고 동문학과 등이 있는 어문계열, 경영과 경제학과가 있는 경상계열, 사회학, 법학 등 사회과학계열, 물리학, 화학과 등 자연과학계열, 환경공학 및 기계공학이 있는 공학계열, 그리고 간호사, 의예, 보건계열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 어문계열 갈 거니까 어문계열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도 되겠죠?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문계열을 간다고 학교에서 국어랑 영어만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나와 관련이 없는 계열일지라도 세특이나 창체에 기록될 수 있는 좋은 소스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문계열을 가도 수학 수업은 들으니까요. 그 첫 번째는 어문계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문계열이 좋아서 지원하는 학생과 경영경제를 준비한다가 수학 성적이 좋지 못해서 사회과학계열이나 어문계열로 돌리는 학생,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경험상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외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정통적으로 어문계열을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과 경영경제를 준비하다가 수학 점수가 좋지 않아 어문계열로 튼 학생을 비교해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어문계열 합격생들의 생기부를 바라보면 언어만 능숙하게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언어를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시대에 걸맞는 융합적 인재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어문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단순히 언어만 잘해 라기보다는 그 언어를 통해서 응용하고 활용하는 인재로 생기부를 꾸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비록 일반고지만 외고 학생들처럼 준비를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문계열을 합격하는 친구들의 생기부를 크게 5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문계열을 지원할 때 흔히 국어, 영어, 제1외국어만 잘하자 라는 생각이 많을 텐데요. 그것도 좋지만 이 5가지를 자신의 생기부에서 찾고 부족한 점을 채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및 형태입니다. 영어학과보다는 영어 영문학과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문법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문법적으로 음성학적으로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 세특이나 국어 세특 혹은 한문 세특, 즉 제2외국어 세특에서 언어의 문법적 형태에 대해 심도 있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학입니다. 영미문학, 국문학 등 문학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시대별 문학작품을 비교하고 그 작가의 의도와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수행평가로 작가 소개해봐, 요번에 작가 소개하는 거 수행평가야 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가 소개를 할 때 작품에 대해서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 삶에 맞춰 어떤 문학작품이 나타나게 될지 예측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문계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열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통해 언어 표현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고,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와 문학, 문화와 작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문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져보았다면 이젠 실제로 응용해보는 단계입니다. 한국사와 문학을 연결하여 공부할 수도 있겠고,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시대별로 유행하는 어휘나 문구를 찾아서 그 시대에 맞게 재창조를 하는 글쓰기 능력도 발휘될 수 있겠습니다. 인문학적 토론에서도 과거의 사례를 근거로 혹은 책을 읽고 인문학적 토론도 가능하니까 단순히 어문을 잘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것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업 능력도 중요하겠죠. 내가 언어를 좋아하고 잘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 멘토링을 한다든지, 멘토링을 하면서 언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한 다문화 과정 학생들을 똑같은 수업 방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쳐도 되는지, 이런 점들을 연구해 본다면 한국어문학과도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쌤, 저 도고 동문이나 불어 불문 가고 싶은데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개설되지 않아서 못 들었어요. 쌤, 그럼 저는 불리한 건가요? 저 망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독일어문학과를 간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독어가 아니라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국어나 영어나 제2외국어를 잘해, 나 언어에 관심이 있어, 이런 학생들이 학년이 지날수록 어문계열 중 독일어문으로 갈 건지 서문으로 갈 건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본인이 1학년 혹은 2학년이고 어문계열을 가고 싶은데 어떤 어문계열을 갈지 못 정했다면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중에 하지 못했던 걸 한번 해보시고 3학년이라면 정말 가고 싶은 학과를 선정하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어나 유럽 문화 등 흔하지 않은 학과들이 있으니까 내가 갈 대학교의 범위를 정리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라면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꼭 교과 관련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학에서 말하는 발전 가능성이자 도전 정신이니까 반드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도서 또한 알려드릴 텐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읽지 않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데미안이라는 책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각 학과별로 추천드리는 책도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책을 학과별로 읽었는지 자료를 빅토리 홈페이지 입시 자료 게시판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계열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경상계열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바로 수학입니다. 경제학과 경영학과의 경우 인문계열에서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어떤 역량을 심어야 할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수학에 대한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재정, 회계, 기업 재무, 채권 분석 등 수학을 활용하여 사회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나는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해 라고 한다면 수학의 비중이 비교적 적은 사회학이나 정치외교 혹은 사회복지학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학교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러한 역량이 잘 드러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시스템에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수학 단위 교과 위계를 보았을 때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치해 놓은 학교는 인문과 자연계열에서 비교적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보내기 유리하니까 그 유리한 점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까지도 잘했다면 우리는 이제 경상계열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통계적인 활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통계를 잘해도 물론 좋겠지만 통계를 활용하여 나의 진로에 맞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영경제를 희망한다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연령층별로 확인하여 미래 생산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사회학을 준비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통계화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들어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량도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추구하는 상위권 대학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외의 해결 방안을 모범 삼아 국내에 도입할 수도 있겠고, 국내 해결 방안을 모범 삼아 국외에 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 역량뿐 아니라 외국어를 번역하고 자료를 찾는 이런 다양한 역량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능력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만큼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현 상황을 통해 미래 경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연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체활동, 세특활동 등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통 능력입니다. 토론을 하고 리더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조차 생활기록부에 쓰여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이런 소통을 통해 비즈니스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혹은 내가 경영자라면 노사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기업의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의 꿈을 구축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학과 심리학입니다. 윤리학을 알기 위해서는 경영윤리에 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진로 시간에 윤리학에 대한 서적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부분은 사람과 사람이 움직이기에 심리를 이용한 경제분석, 심리를 이용한 심리분석, 심리를 통한 마케팅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주문 어플에 별 5개가 있는 이유, 마케팅도 모두 심리 상태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정말 좋은 생기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를 더 높이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꼭 경영에 가야겠어, 경영 관련 학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유사 학과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경제, 경영을 통합한 기술경영학과, 관광을 합친 관광경영학과 및 문화산업경영학과, 생산관리 및 산업경영을 배우는 산업경영학과, 그리고 파이낸스 경영학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 이런 학과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5개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흥미를 3학년 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계열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우선 통계학과는 통계에 관련된 책, 경영학과는 경영에 관련된 책을 읽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수학과 경제가 들어간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충분히 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경영을 가거나 관광 경영을 준비하는 친구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책 중에서 골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학 계열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사회과학 계열을 준비하면서 사회학, 국제학, 정치학, 행정학은 어디에도 연결할 수 있지만 그 깊이의 차이가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계열을 준비하면서 가장 합격의 요소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해보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겉으로의 관심과 진짜 끝까지 행동으로 옮겨 보았냐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준비하기 어렵지만 가장 확실하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계열도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을 통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가장 필요한 능력 5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적인 능력입니다.
통계를 통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은 동아리 활동에서나 수학 세특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회 현상을 조사할 때 통계적인 데이터를 항상 뒷받침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력을 활동에서 보여주신다면 사회과학 계열 전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외교 혹은 사회복지학 친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토론 능력입니다. 토론 능력은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혹은 세특활동 속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토론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토론을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 상대방의 토론 방식을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는 개인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분석력입니다. 사회학과 및 복지 관련 학과, 행정에 관련된 학과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과들에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 여기서 정책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그 정책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리더인가?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아리장이나 반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행동 특성에 꼭 드러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체육시간이나 자율활동 시간에 공공의 이윤 및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적 관점인데요. 국제학 및 정치외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보이며 난민 수용 문제 혹은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해보고 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만 가지고 있는 친구와 실제로 해본 친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생활기록부에서 보이는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일반고와 특목고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특목고처럼 준비한다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다량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어디 하나 모자른 것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과거 면접 질문들을 살펴보면 책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상당히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회과학 계열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읽고 라는 말을 시작으로 생활기록부 곳곳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책을 읽었다면 이런 책을 통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녹여낸다면 생활기록부 속에 진실성이 드러나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교과 세특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와 함께 책을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문, 경상, 사회과학 계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책과 함께 활동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키워드 혹은 추천 독서 목록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빅토리 홈페이지 내에 있는 입시 자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를 시작할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 빅토리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